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시대와 연도, 그리고 왜 꼭 그때여야만 했는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음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시대는 중세기 시대,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뭐 이런 것을 말하며, 연도는 BC 100년, AD 100년 이렇게 특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대와 연도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종교마다 연도 사용이 모두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를 기준해서 단기를 사용하였고,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사용했으며, 유대인들은 히브리 그 태양력을 사용했으며, 이슬람은 무하마드가 메카를 떠난 기점을 시작으로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통용해서 사용하는 연대와 시기는 기독교 역사를 기준한 것입니다. 음악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원전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의 탄생 전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탄생 후는 after Christ, 그래서 AC를 AC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AD.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음악뿐 아니라 모든 학문들은요, 라틴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년도라는 뜻을 가진 아노, 그리고 하나님, 주님, 예수를 뜻하는 도미노의 약자 AD를 사용한 것이며, 1세기는 100년입니다. 음악 역사의 시작은 지금부터 6천년 전 에덴 동산이 있던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통용되는 학술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 4대 문명 하면 어디입니까? 모두 강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황하 문명은 중국의 황하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입니다. 다음은 이집트 문명, BC 3000년, 지금부터 5000년부터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 왕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왜 순수 이집트 음악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음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히브리 냄새가 팍팍 납니다. 이들은 고대부터 디아스포라, 즉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히브리 음악을 찔끔찔끔 흘려놓은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노예로 있을 때도 찔끔찔끔 음악 흘려놓고, 이집트 노예 시절 베니키아 아시리아 노예로 있을 때도 그 가나안 땅에서 찔끔, 고양이가 자기 자신의 영역을 표하듯 그들의 민족성이 깊이 깃드는 그 음악을 전 세계에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 유다 왕국 시대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며, 이스라엘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유다 시대 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를 이 서사시적으로 적어가지고 말하듯이 노래하는 레시타티브를 사용한 겁니다. 사전에 레시타티브를 찾아보면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오페라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이미 4500년 전부터 고대인들이 이 서사시를 노래하면서 레시타티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이 종교에서 이미 그 낭송을 리터지, 즉 제례의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시타티브를 낭송으로 시작한 겁니다. 다음은 인간을 가장 중요시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똑똑한 제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혜로 땅 따먹기 바둑을 열심히 가르친 후, 그가 16살이 되던 해 하산토로 가거라, 그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그 지혜로 세계를 정복, 동쪽의 오리엔트 문화와 서쪽의 옥시던트 문화를 융합시킨 것이 이게 바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오리엔탈 문화라는 것은 중국, 일본, 한국 이게 아니라 이집트, 중동, 그리스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음악적 리듬, 음계 이론들이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가들이며 또 음악 이론가며 또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이 헬레니즘 시대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클래시컬 시대라고도 하며 음악 역사에서 클래식 음악 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395년까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음악적 역사에 딱 두 가지 공을 세우는데 이 두 가지가 음악 역사에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학문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보의 숫자, 음표, 오선, 쉼표들 눈에 보이는 모든 기호의 자연 철학을 결부시켜서 영혼이 들어가는 피규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자연 철학적 개념은 중세기 찬트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음악 역사에 공을 세운 것은 퀀틸리안의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한 것입니다. 수사학이라는 그 말의 기술을 말하며 모든 사운드는 영혼을 가진 소노며 말은 로고스라고 하며 말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들어간 음악과 언어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웅변 연설을 하는 사람이나 리더, 작곡가, 연주하는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맑은 영혼을 가진 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음악 역사에서 수사학을 음악에 철저히 적용시킨 작곡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쇼팽입니다. 멜로디를 언어처럼 오페라틱하게 구성해서 이 멜로디 프레이즈를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말의 그 문장의 센텐스처럼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크 시대부터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스피치를 할 때 클랩시드라라는 물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구멍이 뚫어진 그릇에 물을 채워놓고 그것이 아래로 전부 떨어지는 시간이 정확히 6분이며 그 시간 동안 상대를 설득시키고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는 지금의 그 튀르키의 그 비잔티움이에요. 거기가 그 비잔티움으로 이사를 한 후 수도를 컨스탄티노플로 정한 후 국교도 기독교를 정했지만 라틴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그리스 영향을 받은 동방 정교의 예배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수가 사람이다, 신이다 하면서 여러 파로 갈라지면서 당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기독교 음악도 로마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갈라지면서 음악에도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캐톨릭 교회보다 이 동방 정교회의 파워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시면 오래된 그 교회들을 보면은 동방 정교회입니다. 동방 정교회는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남성의 보이스로만 이루어진 찬트를 부르고 아카펠라도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하모니를 만들 때는 굵은 보이스를 가진 칸토가 가장 아래 음을 굵직하게 깔아줍니다. 음악 역사에서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왜 기록이 거의 없을까요? 7세기 새로운 종교 이슬람이 발족, 기독교 탄압, 흑사병 발생, 흉노족에 의해 가지고 유럽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역사 중세기는 9세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중세기를 Medieval Age라고 하며 AD 800년부터 AD 1400년까지입니다. 중세기 음악 역사는 4번 크게 바뀌게 되죠. 9세기부터는 음폭이 변화가 전혀 없는 단선율로 작곡하던 그레고리안 찬트의 시대, 11세기부터는 음폭이 좀 넓어지며 계명 이렇게 음표들이 나오면서 교회 선법을 시작하는 기록의 시대, 13세기는 아르 안티쿠아라고 불려지면서 하모니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 14세기는 아르노바라고 해서 새로운 아트, 아주 자유로운 세속 음악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레네상스 피리어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아트라는 아리스토텔리오 시대며 15세기부터 17세까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예술, 음악, 문학에도 자유바람이 불어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솔로 기악곡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악기의 장인들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바로크 피리어드 1600년부터 1750년까지입니다.
바로크라는 뜻은 장식하다는 뜻이며 예술, 문학, 음악, 건축은 온통 장식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600년부터 바로크 시대라고 정했을까요? 1600년 초 신분이 없지만 돈이 많은 이 부르주아들이요, 교회가 아닌 왕들을 서포트하게 되자 왕들과 교회들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주들을 없애는 전쟁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자 이 교회를 서포트하던 프랑스 귀족들은요, 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대지 말고 집구석에서 조용히 박혀 악기나 배우자. 챔벌 음악과 기악곡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챔벌은 프랑스어로 방구석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클래시컬 피리어드. 고전파 시대는 1750년부터 1830년까지 18세기 후반부터입니다. 고전파는 왜 1750년으로 시작했을까요? 바로크 시대 바흐가 돌아가신 해. 작곡가, 예술가, 문학가 여러분, 이성적 사고로 우아하게 형식과 밸런스를 지킵시다.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클래식을 다시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아티스트들이 사용한 이 우아하게 한쪽 발을 비스듬히 내밀며 중심을 잡는 컨트라 포스트 포즈가 다시 유행. 고전파 음악에서 밸런스와 그 형식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 것이죠. 삐딱하게 발 하나 내밀고 중심 잡는 이 컨트라 포스트 포즈는 동양에서는 왕년에 껌 씹던 껄렁한 사람들의 포즈며 유럽에서는 아주 우아함의 상징적 포즈였습니다. 다음은 로맨틱 피리어드 낭만파 시대 1830년부터 1900년까지 19세기를 말합니다. 낭만파 시대는 왜 1830년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이 바로 터진 겁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형식에 치우친 가식된 문화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식을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본 모습대로 삽시다. 베토벤은 고전파 음악 형식을 마구 부수며 낭만파 후배들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다음은 1900년부터 1925년까지 인상주의입니다. 임프레셔니즘 피리어드. 아주 짧은 기간이라서 20세기 또는 뭐 근대 음악으로 이렇게 덤핑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인상주의와 근대 음악은 스타일, 사상, 배경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상주의는 왜 1900년에 시작되었을까요? 프랑스 엑스비션, 그러니까 프랑스 만국 박람회가 그때 이렇게 열리면서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묘한 음색과 색채를 띤 흐린 멍텅한 음악과 미술이 소개된 것입니다. 드뷔시, 모네, 사티, 스크라빈, 라벨, 드가. 여봐라, 대한민국의 특산물 전통 음악 니나노, 검은고, 가야금, 한복, 고쟁이, 몽땅 빨리빨리 파리로 들고 가. 세계 대한제국을 알리거라. 고종은 금방 탄생한 제한제국을 유럽에 알릴 기회라고 보고 전통 악기, 옷, 농산물들을 전부 파리로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셔서 프랑스 파리 음악원, 박물관, 그 다음 대학 등에서 한국의 전통 물건들을 보셨다면은 그 당시에 참석했던 한국인들이 차비와 그 다음에 그 shipping, 그러니까 배달료가 없어가지고 그곳에 다 기증한 것입니다. 그 당시 파리 박람회에서 그 음악 부분에 1등을 차지하는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피아노 배우는 분이 중급반쯤에 들어가서 연습곡으로 사용하는 한홍입니다. 그때부터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에게 한홍은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던 피리어드입니다. 근대 음악. 1920년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근대 음악은 왜 1920년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공화국으로 바뀌자 이 오스트리안 국민들은요, 갑자기 바뀐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컬처샥이 온 것입니다. 의사, 학자, 교수들은 리비도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육체적 환희를 그 미학적으로 다루었고, 뭔가 획기적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예술가, 음악가, 건축가들이 모이는 제체시온, 파리 거리마다 문란하게 펼쳐지는 아파트 댄스, 동성연애를 합리화시키려는 문학들, 갑자기 개방된 성의 매독 환자들, 급물살치는 새로운 문화의 컬처샥으로 또라이들이 많이 넘쳐나면서
새로운 직종이 생기는데 바로 사이콜로지스트입니다. 음악도 무주성으로 작곡된 표현주의와 그것을 대항하는 네오클래시즘이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겁니다. 다음은 컨템포러리 피리어드라고 해서 1945년 2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아방가드라고 부르죠. 아방가드란 무엇입니까? 프랑스 전쟁 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쫄병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앞장서라. 아방가드 퍼포먼스. 전위 예술이라고 부르며 홀라당 벗지를 않나. 찬스 뮤직, 우연성 뮤직이라고 하며 즉석 퍼포먼스로 악기를 부수며 듣는 소리, 객석의 소리, 즉흥적인 이런 소리들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술은 어떻습니까? 데페르망이라고 해가지고 다 완성된 작품 가운데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물체를 배치시켜서 다 된 밥에 초를 치는 초현실주의입니다. 다음 시대는 무엇일까요? 벌써 AI 시대가 오고 있으며 Artificial Intelligence가 6000년 음악 역사에 어떻게 자리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강의는 6000년 동안 음악 역사의 시대와 연도 그리고 왜 그때여야만 했는지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 필드를 접하면서 음악 상식과 지식이 높아졌습니다. 유식한 척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